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육지TV 용PD 조용현입니다. 오늘은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작가님께서 공인중개사 이쪽으로 좀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네. 어떤 질문을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중개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전월세 시장이 얼어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전월세 시장이 얼어있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전월세 시장이 많이 얼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전월세뿐만 아니라 매수도 굉장히 얼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전월세 시장이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안 그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것만 남아 있고 좀 경쟁력 있는 전세 집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또 빠져버려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확실히 전월세 시장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는 전월세 시장이 아니라 전세 시장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차 3법 폐지가 요즘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때부터 2022년 3월 달까지 1년 7개월 동안 전국에서 27%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전 3년 2개월 동안 전국에서 1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행 전과 후 기간을 보더라도 많은 폭의 전세값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대차 3법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이거를 2년 더 그냥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발의가 됐었고,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서를 썼을 때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5% 인상, 5%까지밖에 인상을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인데, 사실 5%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있었던 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이 세 개 중에 전세 가격을 가장 급등시킨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폐지가 되거나 개정이 되면 저희 그 중개사님들 전세 시장이 조금 활발한 매물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손질이 된다고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3중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첫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당시의 전세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 분양하는 매물이 입주하는 당시에 나온 전세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세에 맞춰서 인상을 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매물,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3중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중 전세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차이가 최대한 많이 줄어들면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된 이유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었거든요.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겠다. 사는 동안, 전월세 살고 있는 동안 조금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아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조금 실패하게 되면서 불안해졌죠. 오히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쫓겨나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기보단 임차인이 불안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방금 아, PD님이 말씀해 네. 주신 대로 3중 가격 구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10년 이상을 사셨던 분이 있거든요. 이 그쵸. 성수동 네. 전세 시장에서 네. 확 오르면서 그 임대차 3법과 함께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나가달라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은 이미 컸는데 학군이 갑자기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같은 동네에서 그만한 가격으로 구할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차 3법 외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한테 줬던 혜택을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태예요. 이 혜택을 조금 다시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살린다. 네. 그거는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좀 들릴 수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7년쯤이었나요? 굉장히 국가에서 장려를 많이 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취득등록세도 감면해주고 뭐 재산세도 뭐 감면해주고 종부세 합산 배제해준다 그러고 이것저것 혜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임대 사업자는 대출 못 받아. 주택임대 사업자는 종부세 합산할 수가 없게 이제 바뀔 거야. 주택임대 사업자 취등록세 해주는 거 없을 거야. 주택임대 사업자였던 집을 일반 집으로 빼려면 과태료가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인가 물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주택임대 사업자를 지금 등록하면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가 없어지는 거죠. 민간 임대 사업자를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임대차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공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LH, SH 뭐 이런 데서 그 LH, SH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은 전체의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몇 % 정도가 민간 임대 사업자의 집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민간 임대 사업자를 좀 활성화시키면 확실히 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임대차 3법 폐지 지금 이슈화 되는 거를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은 어떨까요? 공인중개사분들은 반반일 것 같아요. 일단은 임대차 3법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3법 폐지 이후의 반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이 폐지가 된다.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어질 거고 5% 인상 상한으로 걸려 있었던 게 아마 리밋이 조금 풀리거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또 폭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폐지를 시켰을 때 전세 가격이 팍 올라버린다. 그러면은 수요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은 그거는 찬성하지 않을 거고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전세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또 시장이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지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수요자들이 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가 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이 네. 좀 안정되고 네. 공인중개사분들도 매물이 많아지는 게 네. 가장 그쵸. 네. 주택 쪽이 얼어붙은 지가 꽤 됐어요. 공인중개사 분들, 특히나 주택 쪽을 다루시던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지가 거의 코로나 때부터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정도가 됐는데 주택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주택 쪽 거래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좀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뵐 테니까 용 PD의 생각을 듣고 싶으신 그런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